폴더블 폰 관련 리포트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할 것 같아요. 폴더블 폰. 네, 폴더블 폰. 대형주는 현대차 그룹주만 저는 조금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요. CS 윈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네.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들이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폴더블 폰을 지난번 전작 대비 뭐 10배를 네, 생산한다는 말이 초도 물량 나왔죠. 만든다고 네.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업체들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네, 폴더블 폴더블 폰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애플도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애플도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네, 있죠. 애플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AR 기기, VR 기기 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그런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당장은 네, 이제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뭐 힌지라던가 그다음에 뭐 밑에 스마트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용 이제 뭐 기판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사실 지금 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계속 빈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품 쪽이나 부품 쪽 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쉽게 오히려 빈집이기 때문에 이 관련 리포트 보고 탑픽이 어디야 찾아보시는 게 나아요. 근데 탑픽의 대표적으로 탑픽은 KH 바텍이거든요. KH 바텍. KH 바텍인데 되게 흐름 좋아요. 그냥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원형 바닥형 만들고 저점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해요. 오랫동안 쉬었고 다른 주식들 2019년, 2020년, 2021년 다른 주식들 다 내는 동안 이거 완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실 대형주들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작년 8월, 9월 이때부터잖아요. 근데 KH바텍 보면 8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이 주식을 여기서부터 갖고 있다가 물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1년을 물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본전 정도 됐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하죠. 지금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손절할 사람들은 많이 나갔을 거고. 그렇죠. 이제 최근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요런 게 터트리면서 들어온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수급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KH 바텍이나 그다음에 BH라던가 파인테크닉스라던가 잠깐만 세경 하이테크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네, 세경 하이테크도 맞네요. 세경 하이테크도 이게 특수 보호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조금 이슈는 좀 있습니다. 예, 이슈는 좀 있고 요거는 접근해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슈라는 건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있다. 소문이라기보다는 소문은 아니에요. 그냥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전환사채 네. 나올 수 있다. 물량이. 아니, 이미 찍었죠. 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 전환사채 매매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 없어요. 세경 하이테크 지금 오늘도 6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좋고요. 폴더블 폰 관련 리포트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할 것 같아요. 폴더블 폰. 네, 폴더블 폰.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또는 어떤 게 지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해 보시면 매매하시기는 좀 약간 틈새 전략으로 약간 메인 메뉴는 아니지만 옆에 반찬 정도로는 충분히 하나의 포트 정도는 있을 만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성공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공해야만 하죠. 네. 성공할 네. 거라고 만약에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7월달 들어와서 1조 6천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네. 이 얘기는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냥 지금 올해는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바꾸고 가는 게 올해는 대형주 아니다. 이거 되게 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대형주는 현대차 그룹주만 저는 조금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제가 자동차는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자동차가 명분도 좀 있고 올라갈 명분도 좀 있고 실적 개선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기아차나 모비스나
뭐 이거를 뭐 포트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BM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크 코스피가 혹시나 올라갔을 경우에 대형주가 지수가 올라갔을 때 대형주 또 지수 못 따라가면 되게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비중으로 있는 거지. 지금 대형주장은 올해는 아니다. 확실하게 시장이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 올해는 중소형장 저는 끝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되게 청개구리 같은 의견이에요. 뭐 3,500 가다 3,600 가다 의견 많긴 하지만 그리고 뭐 예상 코스피 예상 경로 이렇게 보면 피크가 딱 3분기에 피크 찍고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쉬고 하는데 뭐 그러면 지수가 딱 무잘르듯이 3분기 가서 딱 고점 찍고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가 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라든가 숫자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경로를 보일 거라 예상을 하는 거지. 또 실전에서 매매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대응을 해야 그걸 가공해서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올해는 중소형주 장세로 매매를 하는 게 확실히 낫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받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가 간다면 이제 8월 달에 MSCI 정기 변경 네네.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은 별 큰 뭐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랑 SK IT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또 뭐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관련해서 이거는 근데 이제 전략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규 네. 편입되는 네. 종목을 미리 사두는 네, 미리 거니까. 사두는 거 또는 발표하고 사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통계상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고 사도 되는데 글쎄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일단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지금 게임주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왜냐면 게임주가 계속 오르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글쎄요 지금 그거를 명분 삼아서 조금 뭐 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편입이 되면 편입 직전에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서 들어요. 파는 게 아니라 네네네. 기대감으로 당연하죠. 네. 올랐을 때.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게임주는 계속 뭐 펄어비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펄어비스가 펄어비스는 계속 조정, 네. 횡보 조정, 횡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펄어비스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27일 날이죠. 네. FOMC 회의가 있죠. 네. 회의가 있고 이제 우리 이제 금요일 방송 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네.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장에 어떤 흐름 변화를 주는 이벤트인지 아직은 지금은 사실 7월달 이벤트에 갑자기 뭐 깜짝 발표를 하면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고 많죠. 그래서 뭔가 의견이 나오면 제가 뭐 FOMC의 그 위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 흐름 돌아가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언급하기는 뭐 당연히 금리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시장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바꾸기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뭐 특별한 코멘트가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뭔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8월 달까지는 지금 이 흐름 그대로 FOMC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네. 하긴 뭐 FOMC 이제 처음에는 좀 신선했는데 그죠? 그냥, 예, 지금 이제 또 식상해가지고 식상하죠. 계속 했던 얘기. 이게 어떤 분은 우리 좀 앞전에 방송했던 그 서준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2월 그 연준 의장이 네.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네.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그 바이든 그거는 있을 수 정부 있죠. 네. 정책 방향과 지금 저 파월 의장이 맞지가 않는다. 그런 변수는 좀 당연히 있을 것 같죠. 그거는 내년 가서 판을 짜는 아직은 뭐 거 시간 보고. 여유가 네.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존 종목들 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뭐 이번 한 주 또 주말에 또 찾은 주가 있다면 신규 주가 있다면 네.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일단 카프로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하프로가 물론 장기 투자로 좀 보자고 네. 했는데 요즘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 하락 좀 했어요. 했는데 글쎄요.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여기 근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급등했다가 이제 전고점 맞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특수하게 보는 거는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거래량도 아니고 파는 거래량도 아니고 그냥 흘려가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 그냥 여기서 여기 그냥 박스권 여기 중간에 있는 그냥 박스권 안에 있는 어느 지점이에요. 어느 지점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 화학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산업들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실적 발표를 하고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프로가 실적 발표를 해서 잘 나오면 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실적을 잘 나오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명분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자반원 대량 거래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일단은 카프로의 회사 변화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회사가 DNA가 변형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 시간적으로 지루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10%도 손실 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지금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버틸 수 있는데 이것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몰빵했으면 안 되죠. 이 종목은. 몰빵할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뭔가 추세적으로 신고가를 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 원익 QNC처럼 이런 신고가가 좀 나와줘야 돼. 이렇게. 네, 이런 신고가가 나와줘야 중간중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카프로 보면 한 요 정도 구간에서 그냥 여기서 이 어딘가쯤에서 카프로 대입을 해서 보면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명분을 시장에서 이거를 알아줬을 때 치고 하면 난 기다리기 싫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사는 거고. 예. 그리고 대신에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비싸게 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사서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가면 4,600원에 사서 5,500원까지 가면 벌써 한 20%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먹는 거죠. 근데 카프로 여기 보시면 한때 올라갈 때 23%씩 올라가는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투자하기에는 뭐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지금 전혀 뭐 깨지는 거 없다. 그냥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신흥 SEC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전히 비싼 구간이에요. 지금 여전히 비싼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비싼 구간이고 오히려 실적이 나와주면 싸지겠죠. 그래서 내년까지 봐야 될 만한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N자 패턴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해줬잖아요. 정직한 종목입니다. 정직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한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말씀을 뭐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참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동아ST 네. 이게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 급락이 크게 나왔네요. 네. 자,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 좀 지켜보자 했는데 뭐 다음날 바로 사셨던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며칠 좀 잘 가다가 빵 이게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터져.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해석을 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나왔냐면 오히려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1,200억 기술 수출. 그러니까 계속 스텔라라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올해 하반기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하반기 중에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결과론적이지만 이 거래량은 이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알고 있었던 수급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작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반영에서 올랐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은 거 보니까 로열티도 작고 러닝 개런티도 작다 보니까 그냥 여기 샀던 애들이 그냥 시장가로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거래량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량으로 해석하면 주가가 바닥에서의 이런 거래량은요. 양봉, 음봉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면 네, 주가가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고 이 정도면 뭔가 잠자고 있었던 거래량 주식들이 계속 이제 빽빽 도는 구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매집의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하락했던 게 뭐 임상 실패를 했다거나 뭐 기술술 나갔던 게 다시 뭐 반환돼서 들어왔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죽은 그 생각보다 작아서 나온 거고 추가적인 기술술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고생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진정된다라고 하면 다시 아주 나중에 가서는 되게 좋은 거래량, 약간 좀 예외적인 거래량 패턴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에 조금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안 좋고 그다음에 조금
단기적으로 아마 여기서는 미수를 샀던 분들이나 신용을 샀던 것들 이제 손절 매매도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정리했다가 다른 섹터를 찾아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85,000원 원래 계속 행보했던 요 자리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기술적인 되돌림으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저도 여기서 못 팔았어요. 손님들 못 팔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냥 뭐 비중이 엄청 매도 시점을 놓친 거죠? 네, 매도 시점을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거는 급락이라. 네, 급락이라 여기서 시초가에 매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매도하기 어렵고 일단은 뭐 중간에 손절을 해서 다른 걸로 만회를 하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손절하기도 지금은 손절하기도 뭐 조금 완전히 애매하죠. 예,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쫙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래량 나와주면 좋은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볼만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쁜 모양은 완전히 주가가 망가지는 모양. 그러니까 지금 지트리 BNT 이 종목처럼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고 이 주식은 그냥 주가에 그냥 파동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활동하는 깨어나는 구간이다. 뭐 그 정도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구간 같아요. 일단은 기술 수출이 좀 더 잘 나왔으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게 좀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SC 매주 화요일은 그냥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댓글에 이렇게 종목들 보면서 댓글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종목 상담? 네, 왜냐면 금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날 할 거면 사실 이틀 만에 나온 거잖아요. 뭐 이틀 동안 뭐 시황이 바뀐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도 할 거 진짜 더럽게 진짜 없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뭐 카카오뱅크를 건드려야 되나 뭘 건드려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거라던가 아니면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SC는 일단은 카프로와 다르게 제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나왔고 이제 슬슬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슬슬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유니테스트나 네페스 아크, 뭐 네페스, 테스나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좋은 주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익 QNC 이 원익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원익 QNC도 오늘 신고가잖아요. 네. 예, 신고가인데 이 종목은 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한번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나 딱 안 나네.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가 제가 아까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로 보시면 이게 원형 바닥형을 만들고 있죠. 테스트 3인방. 이렇게 쭉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한번 거래량을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약해서 아쉬운데요.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쭉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다가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그림. 유니테스트 좋고요. 그다음에 심텍도 계속 저희 회사에서 사실 심텍을 굉장히 좀 추천 리포트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 22,000원, 3,000원대에서. 뭐 하는 회사죠? 이제 DDR5와 관련된. 요새 참 DDR5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커지던데. 오늘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고요. 그거에 대한 수혜를 심텍을 조금 많이 누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많이 터졌네. 네, 많이 터졌고 고점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 이제 그림 나죠. 오늘 6%인가 아니 7%까지 갔었네요. 갔다가 좀 밀렸는데 이것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일단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 폭염 관련? 네, 폭염 관련은 이거 했었고 결국은 더우면 기상이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고 결국은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친환경. 네,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사실 친환경 에너지가 ESG가 사실 뭐 환경이라던가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인데 ESG를 주식으로 가져와 보면 당장 우리가 주가에서 뭔가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내볼 만한 건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또는 신재생,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잖아요. 태양광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쪽인데 결국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기상이변 가면 결국은 지구가 기상이변이니까
탄소 규제해야 되고 온난화 막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불거질 거고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저는 CS 관련 그룹주인데 CS 윈드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CS 윈드가 요즘 뉴스에 좀 네.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CS 윈드가 보면 주가가 작년에 한번 큰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주식은 이제 좀 쉬러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근데 이따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죠. 보시면 빵. 예.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래 대금들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잖아요. 예.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보면 바닥에서 10배 올랐다가 내려온 10배가 났다가 좀 쉬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또는 여기서 이제 쉬는 구간일지 모르겠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 한 신재생 에너지가 13%인가 그렇고요. 미국도 20%가 안 되거든요. 반대입니다. 유럽이 한 20% 정도 되고 미국이 13%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더 훨씬 느려요. 2배 정도 늘려야 돼요, 다. 근데 그럴 거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영역을 넣을 거면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지금보다 늘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지금 풍력 하부 구조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최근에 미국에 있는 공장도 하나 인수했고 오늘도 또 인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인수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제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시면 있기 오늘은 또 때문에. 포르투갈 풍력타워 생산 기업 인수를 했고 6월 말인가요? 그때 거기 어디지? 그 양떼목장 가면 거기 보면 대관 양떼목장 가면 그 풍력 발전기 보면 베스타스라고 써 있어요. 그 가봐서. 그죠? 되게 크게. 네, 있죠.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가서 그거 엄청 크다 멋있다 웅장하다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저거를 누가 만들어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보시면 미국 타워 공장 인수를 했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베스타스 타워 공장을 실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CS 윈드가? 네, CS 윈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아마 3분기부터는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오늘 포르투갈을 인수한 것도 그렇고 내년까지 계속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보고 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매매를 하든 중장기 매매를 하든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뭐 그렇게 그렇죠. 했다면 어제 사실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어제 6%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내용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뭐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CS 윈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지금 흐름이 매매하기가 좋은 종목이 CS 윈드라서 말씀드렸는데 그쪽 섹터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탄소 제로 이것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건 뭐 정책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 생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7월 달이 매년 덥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맘때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운동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운동을 할 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에요. 이런 더위는 새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다 인류는 결국은 빙하가 다 녹아서 멸망했구나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가겠죠. 뭐 지구가 멸망할 거면 주식 뭐 타러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섹터다. 이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문제는 이제 내가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친환경 관련해서 기술력과 그렇죠. 앞으로의 그 비전, 성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스터디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뭔가 거기까지. 하나 나올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네, 오늘은 그 날도 더우니까 봐드릴게요. 금요일날 질문하는 걸로 금요일까지 좋은 그 우리가 스터디할 만한 주식 하나 좀 뽑아 오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도 마감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